네, 안녕하세요. 대관령바람입니다. 오늘은 이 JP모건 관련 세 번째 기업 존슨앤존슨을 한번 볼게요. 판판이 놀다 보니까 이 사교 시작까지 나오는 바람에 할 게 많아졌지만 최대한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올해 말로 소비재 건강사업부를 이 신규 법인으로 분리시켜서 상장하고 기존 존슨앤존슨은 이 의약품 사업부와 의료기기 사업부를 주력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2년 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 자연스럽게 2022년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존슨앤존슨은 2022년에 949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리포트 기준으로는 1.3% 성장, 이 오퍼레이셔널 기준으로는 6.2% 성장을 했습니다. 이익 측면에서는 이 갭과 넌갭의 차이가 조금 있죠. 어찌되었던 이 조정 희석 주당 순이익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10.15달러로 이 전년 대비 이 3.6% 성장을 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이 조정 희석이나 뭐 조정 그리고 아닌 희석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지 않고요. 미국 회계 기준이 오히려 기업 회계의 자유도를 더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건 잘 살펴봐야 합니다. 존슨앤존슨이 JP모건 관련 업데이트 전에 이 4분기 실적이 릴리즈 됐는데 제가 자고 있는 와중에 이거 봤거든요. 이 4분기 실적이 나왔길래 이 브레이킹 뉴스만 약간 이 반수면 상태로 한 줄 보고 잤는데 이 4분기 실적 발표만 보더라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적입니다. 이 왜냐하면 일단 4분기 실적이 사실상 역성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주범은 뭐 의약품 사업부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크죠. 이 존슨앤존슨 주주라면 이거 안 보고도 대충 짐작은 해야 합니다. 이 주력 질환 영역인 이 항암제와 이뮤놀로지 두 축인데 이 역성장이라면 이쪽에서 펑크가 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자료를 보면 역시나 이 역성장한 곳이 꽤 많은데 이 매출 규모가 큰 여기 면역 질환 관련 매출 하락이 분명히 있었고요. 뭐 감염도 마찬가지고 신경도 마찬가지고 CV 쪽도 모두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 불행 중 다행으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항암제 파트가 선방을 해줘서 이 매출 하락률을 방어해 줬습니다. 뭐 다잘렉스가 다 했다는 말이죠. 2022년 전체 실적을 보면 의약품 사업부에서 이 52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많긴 많아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사실상 항암제 사업부가 2022년 의약품 실적을 끌고 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주력 제품인 스텔라라가 2023년에 미국 특허가 풀리게 되고 이 에브피와 공동 판매하고 있는 혈액암 치료제인 임브루비카의 매출이 이 피크 매출에 도달도 빨랐지만 이 경쟁품의 시장 침투에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품 매출을 자세히 볼게요. 제품 매출을 자세히 보면 이뮤놀리 사업부가 생각보다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첫 번째는 역시나 레미케이드 매출이 상당폭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레미케이드가 미국 특허가 풀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 스텔라라나 아니면 테렌피어의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요. 스텔라라의 매출이 물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거의 뭐 100억 달러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허가 풀리고 그렇다면 밑에 있는 트램피어가 조금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물론 빠른 성장세가 있는 건 맞지만 원체 스텔라라의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힘에 부치는 형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핵심 문제는 이 존슨앤존슨이 2023년도에 영향을 받게 될 의약품 매출 규모가 160억에서 170억 달러에 달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전체 의약품 매출 규모의 32%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뭔가 이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매드텍은 선방을 했습니다. 리포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2%, 오퍼레이셔널 기준으로 4.9% 성장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이 사그라들면서 이 병원에서의 프로시저가 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고 2021년과 2022년 전반기에 이 침체를 보였던 이 정형외과 파트에서도 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전체 실적을 놓고 보면 매드텍은 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존슨앤존슨은 2020년 말에 이 미국 의료기기 회사인 아비오메드를 전격 인수하면서 메드텍 사업부를 확장을 했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 50% 프리미엄에 주당 이 380달러, 인수총액은 이 166억 달러에 달하는 이 아비오메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아비오메드가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이 심장 펌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0.5 and CP are microaxial catheter pumps that can be inserted via a peripheral artery using standard cath lab techniques. Once positioned across the 이 뭔 개소리야? 네, 심장 펌프는 의사 선생님들만 아시는 걸로 하고 우리는 그들의 주력 제품인 임펠라 승인 이후에 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현재까지 얘네들이 어떤 숫자를 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게 돈이 됩니까? 임펠라 승인 이후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21%라는 성장은 매우 준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마진도 보시는 것처럼 나쁘지 않죠. 네, 이 평균 25% 이상이라고 보면 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비오메드는 2023년 11억 4천만 달러에서 11억 8천만 달러 이 매출 가이던스를 냈고 11%에서 15%의 성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3억 달러 이익의 비즈니스를 이 160억 달러나 주고 샀기 때문에 이 회사의 추가적인 매출 확대가 없다면 이 비싸게 주고 산 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비오메드가 현재 그들의 임펠라 기기 관련 대규모 RCT 임상을 진행 중이고 이 확증 임상이 종료가 되고 존슨앤존슨이라는 대규모 유통과 물류 그리고 영업 조직을 가진 이 대형 회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그러한 점에서 자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존슨앤존슨 메드텍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 비즈니스의 또 하나의 이 조단위 비즈니스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심혈관계 의료기기 쪽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메드텍의 인터벤션 솔루션 매출도 한번 잘 봐야겠습니다. 네, 짧게 실적 부분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려사항들이 있었던 주력 분야에 대한 의문점과 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존슨앤존슨의 경우 다른 제약회사와는 달리 이 컨슈머 헬스케어라는 매우 소비, 이 친화적인 사업부를 가지고 있죠. 그 부분이 강한 경쟁 강도와 이 변수가 많은 제약 의료기기 매출을 보완하면서 이 존슨앤존슨을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하는 차별점으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소비자 건강 사업부를 캔뷰라는 이 독립법인으로 분리시키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조학균 회장은 이러한 변화는 존슨앤존슨을 더 심플한 기업으로 만들고 이 핵심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워딩 그대로 보시면 이 make it faster, make it more competitive가 추상적이기는 한데 확실한 건 분리되는 이 150억 달러 비즈니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의약품 메드텍에서의 추가 보완은 필연입니다. 2025년까지 제약 사업에서 600억 달러 매출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드디어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 허가된 이 스프라바토가 처음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카빅티와 이 테크베일리도 이야기했는데 다시 이건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이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제인 이 리브리반트와 유한양행에서 라이선스 아웃한 이 레이저티닙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메드텍 파트에서는 정형외과 시장에서 시멘트가 없는 임플란트나 심장 절제 수술 및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야 아비오메드 인수 등으로 당연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디지털 방식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건 이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미 이전 영상에서 현재 임상 중의 탈기탐합 등을 언급하면서 제가 이 존슨앤존슨이 얘네들이 다발골수 중에 진심인 것 같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 그들의 목표가 확실해졌습니다. 조아킨 회장은 다발골수종은 우리의 가장 큰 영역이고 이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다잘렉스를 포함한 현재 허가되거나 허가 진행 중인 제품들을 가지고 다발고시 중에서 1차 약제부터 시작을 해서 4차, 5차까지 모두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서 웬만하면 시장을 독식해보려는 의도입니다. 다발고시 중에는 이 셀진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앞으로 뭐 재미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레이저 티닙 관련 이야기도 언급이 됐습니다. 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보유 주주분들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 마리포사 연구가 2024년에 이 리드아웃 되는데 중요한 건 2023년 올해죠. 이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유한양이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임계점이 이 목전에 와 있고 존슨앤존슨도 리브리반트와 레이전티닙 병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합병 관련해서 재미난 코멘트가 있었는데 바로 암젠이 인수한 이 허리즌 세라피틱스와 관련한 시장의 설왕설래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재미있는데요. 우리도 이 하리진에 관심이 있어서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인수가 우리의 전략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우리는 실사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도 당연히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에 릴리즈 됐던 것처럼 뭐 인수에 있어서 여러 회사들이 달려들어서 인수 가격이 막 올랐다. 이거는 약간 오류가 있는 이야기죠. 암젠이 엄청난 부채를 끌어다가 278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현금 유동성에서 킥 먹고 있는 입장인 이 존슨앤존슨이 봤을 때 야, 쟤네들 왜 저럴까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호라이즌 딜을 바라보는 두 개 회사의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추후 이번 딜을 결과를 한번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존슨앤존슨은 인수합병 관련해서 하이 퀄리티 기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가치 대비 가격이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설령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 내재 가치가 충분하다면 베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존슨앤존슨은 2023년 4% 수준의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냈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 이 제약 쪽에서 글자가 조금 잘렸지만 인수합병은 필연이고 이 친구들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요. 결론적으로 2023년 존슨앤존슨은 다시 한번 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본 원리인 가치 창출과 지속 성장을 못하게 된다면 뭐 망하는 길로 가겠죠.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화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주가 한번 볼까요? 네, 2023년 글로벌 대형 제약회사의 주가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조금 주가가 이렇게 왜 이렇게 빠지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 가격보다 더 밑에 사셨던 분들은 별로 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설령 뭐 이 가격대에 사셨다고 하더라도 이 존슨앤존슨이 2023년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앞서 다 말씀을 드렸고 회사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망하게 되는 거죠. 저는 기업이 망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해야 좋은 겁니다. 내가 망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고 저는 아직까지는 뭐 존슨앤존슨이 뭐 망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도 오고요. 아직 리뷰 못한 것들도 되게 많은데 시간이 되는 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